네,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시작됐습니다. 밤사이 월요일장에서 글로벌 증시라든가 시장 곳곳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나연 캐스터, 최유리 외신 캐스터 두 분과 얘기 나누죠. 이나연 캐스터, 먼저 미국 증시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중이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시장 열자마자 상당히 좀 부담을 느꼈던 증시였어요. 장중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외신과 함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지난 주말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결렬되고 FOMC 회의 경계감까지 겹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6% 하락하면서 17,791레벨대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모두 0.4%대 일제히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5,029레벨대 그리고 S&P 500 지수는 2,084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하루 동안 흐름 체크해 보시죠. 일요일 브뤼셀에서 그리스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약 2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 낙폭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요. 결국 다우지수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혼조였습니다. 먼저 미국 산업 생산 전월 대비 0.2%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또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호조였습니다. 미국의 6월 주택시장 지수는 59를 기록하면서 9개월 내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렉시트 우려로 시장이 이번 주 첫날부터 불안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CNBC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그리스 사태에 그렇게 울상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 함께 살펴보실까요? 먼저 더 많은 나라들이 유로존을 떠나기보다는 오히려 가입을 하고 있다면서 그렉시트 전염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또한 ECB 자산 매입 정책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유로존 경제가 반등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유로존의 주택, 고용, 소매 판매 그리고 인플레이션까지 모두 상승 추세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20%만 뉴욕 증시의 강세장을 전망하고 있다면서 아직도 금리 인상 불안이 여전하다라는 모습을 지적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여전히 증시를 결정짓는 것은 금리 인상이나 그렉시트 우려가 아니라 결국 경기의 펀더멘털적인 요소이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스 관련해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선 외신 통해서도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이 최유리 외신 교사가 준비해 주셨죠. 지금 밤사이 마리오 드라기 총재 발언이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를 두고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제 이번 협상의 타결 여부는 그리스에게 넘어갔다고 말했는데요. 드라기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 로이터 통신 영상을 통해 먼저 확인하시죠. Liquidity will continue to be extended as long as Greek banks are solvent and have sufficient collateral. However, in a situation where the Greek government doesn't have market access, this liquidity cannot be used to circumvent the prohibition of monetary financing, as laid out in Article 123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It should be absolutely clear that the decision on whether to conclude the review of the current program and disburse further financial support to Greece lies entirely with the Eurogroup, so ultimately with the Euro area member states. Hence, this is a political decision that will have to be taken by elected policymakers, not by central bankers. 네, 드라기 총재는 이날 인터뷰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검토를 끝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라고 EU에게 촉구했습니다. 또 그리스뿐 아니라 유로존에게도 포괄적인 이해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리스 협상 데드라인 2주 남았습니다. 자, 어려워진 그리스 경제를 살리는 것을 두고 그냥 채무, 채권, 이 관계, 지원 관계를 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드라기 총재 정치적인 결정, 이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말에 상당히 좀 시선이 쏠리는군요. 자, 그 외 시장 상황도 돌이켜 보겠습니다. 이나연 캐스터, 먼저 업종별 특징부터 살펴볼까요?
네, S&P 500 섹터별 흐름 살펴보시죠. 이날 대부분 업종들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산업주가 가장 약세를 보였는데요. 제너럴 일렉트릭, 3M이 모두 부진하면서 산업주 약세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유럽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날 유럽 시장도 그리스 우려가 고조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1% 넘게 하락하면서 1984포인트의 장을 마감했고요. 프랑스 CAC 지수가 1.75% 하락하면서 4815포인트, 그리고 그리스 지수는 4% 넘게 하락하면서 738레벨대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날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서 국채 수익률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또한 달러는 미국 산업 생산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내림세를 기록했는데요. 0.15% 하락하면서 94레벨대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공급 과잉 우려가 겹쳐지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WTI가 0.73% 하락하면서 배럴당 59달러 선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 많은 전문가들은 그리스 우려와 FOMC 회의 경계감으로 변동성 많은 장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 SNS에 올라온 시장들의 어떤 시선이라든가 소식들 하나씩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최유리 캐스터 준비하셨죠? 네, SNS에 올라온 시장 관련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원유 시장 소식입니다. 오늘 유가는 공급 과잉 우려에 하락했는데요. 오늘 트위터에 블룸버그가 시티그룹이 원유 시장에서 오펙의 파워가 사라졌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6월 오펙 회의에서 증산을 하지 못했던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는데요. 또 앞으로는 셰일 생산 업체들이 시장 가격 형성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봤습니다. 또 이어서 1시간 전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역시 트위터에 오펙이 겨울잠에 들어갔다라는 트윗을 올렸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여전히 오펙이 시장 게임의 선두주자지만 향후 산업에서는 비오펙 국가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봤습니다. 그 외 유가 전망에 대해서 올해 원유 수요는 늘어나지만 이 중국의 역할이 이에 가장 크다고 봤고요. 또 원유 수출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유가와 셰일 생산의 바로미터로 봐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유럽 통화정책 소식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당분간 채권 매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 과도한 변동성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이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97%가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채권 매입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또 이날 트위터에 전문가 78%가 양적 완화가 내년 9월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스 사태로 유럽 증시가 떨어지고 있고 유로존 경제 회복을 느리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가 오래 갈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마지막 기업 소식입니다. 인베스터닷컴이 트위터에 애플이 S&P에서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우선 미국 내 기업들 현금 보유량 2014년 5% 증가했습니다. 애플은 작년에 12% 증가했습니다. 또 조사 결과 애플은 현금 보유량도 많지만 부채 비율도 1위 기업이었습니다. 이 현금 보유량 순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퀄컴, 아마존 순서대로 많았는데요. 하지만 아마존은 현금 보유량은 8위였지만 부채 비율은 4위였고요. 반면 구글 현금 보유량은 3위였지만 이 부채 비율은 10개 기업 중 9위로 가장 낮은 편이었습니다. 또 그 외 S&P에서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기술주였고 그 뒤를 이어 헬스케어, 소비재,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순서였습니다. 네, 시장 속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